원래상 거기가 크겠어요. 뭐 녹음하지 맙시다. 앞으로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하죠.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소감 내지.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다 수없이 많은 얘기 했고요. 아직은 좀 평범하죠. 여러분들도 출마해가지고 해보시면 아니까 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뭐 이제 이런 과정을 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 이제 막상 되니까 좀 덜렁하니 좀 그래요. 아직은 안 그래도. 선거 끝나고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그냥 같이 정신 없었죠 뭐. 수많은 전화부터 시작해서 언론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하다가 정신없이 가더라고요. 정신없이 하여튼 뭐 메시지 답장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많이 했고 이제 도정에 대해서 흐름 같은 것도 좀 많이 봐놨고 조직투표도 내가 한참 쳐다보면서 오만 공유도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김한주 지사 만나셨어요? 내일 찾아뵙지. 관심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지. 오늘이. 오늘 관심 인수인데요. 인수인은 어떻게 인수위라는 건 없습니다. 인수 지원단이 있는 거죠. 지원단. 도청에서 하는 지원? 네, 도청에서 이제 업무적으로 의견적인 거로 업무적인 거 하고 우리 이제 소위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 연결이 돼야니까 공약이나 이런 것들 몇 명은 아마 그거 때 배석해서 듣고 어떤 공약의 내용 이게 뭐냐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몇 사람 완전히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저의 팀들로 구성이 돼서 할 거예요. 궁금한 점이 한꺼번에 정책의 연속성상 김한주 지사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 연속성상 어느 정도까지 작은 실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흐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많이 좀 뒤따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두 가지 좀 한번 정책은 당연히 웬만한 것은 다 하죠. 다만 이제 조직의 틀이 바뀌거나 뭐 소관 부서를 이제 약간 좀 안 맞으면 한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 작은 생활문화복지공은 내가 먼저 한 겁니다. 옛날부터 제가 사기 때 이미 우수 공약으로 뽑혔던 사람이고 그때 도서관 실버마다 했었던 일이라서 오히려 도가 더 늦게 시작했죠.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실정에 안 맞는 것을 10분 단위까지 어거지로 숫자를 세우는 방식이라면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수요하고 병행하면서 때로는 수요를 늘려나가면 맞춘다거나 그런 세부적인 기법들은 그때그때 이제 맞춘다거나 틀은 뭐 어떻게 나쁜 것도 아닌데 다른 것을 어쩔 수 있으니까 해야죠. 다만 이제 혹시 이제 조금 내가 보기에는 방법론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토론해서 떠나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예를 들면 현황문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농생명 산업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한문화도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만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업, 관광, 탐수는 확실하게 비중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냥 적당히 생각을 해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공리하고 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용어로는 늘상 그런 얘기 같지만 본질적으로 농업, 농촌, 관광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 오게 하겠다는 뜻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이뤄낼 겁니다. 관광이라고는 말은 농업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겹치죠, 겹쳐. 행수산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어고 밀접하게 그럴 거예요. 제가 고가 뭐 주도만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행수산업은 시어고도 잘 합류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해당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관광도 우리 시군하고 협조해야 되고 농업도 시군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조금 더 비중을 둔다는 뜻이고 복지나 환경 문제는 전국 단위의 어떤 흐름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만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전국적인 흐름에 맞추되 우리 나름의 또 전북형도 좀 관여하는 형태가 되고 새만금은 뭐 몇십 년을 해온 사업을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되 방법론에서는 조금씩 변하는 문제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런 건 아직은 뭐 제가 아직 언급하기에는 그렇고 새만금도 가능하면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게 일이 아닌가 싶어서 조직표를 보시면서 구상했다 그러는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판단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직은 뭐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요. 쭉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는 뭘 하는지 이 부서는 뭘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막연한 생각으로는 좀 조직들이 추상적이어서 좀 구체적 명칭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대적 감각, 예를 들면 교변화 대응 같은 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식정보화 문제 같은 것들. 제가 저는 그 출마 선언문을 좀 유심히 봐주시라니까요. 그게 다 제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 삼중고, 이게 산업 상대적 낙후 문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떨어졌다는 문제. 그 다음에 고도산업사의 폐해 문제. 이중고. 이게 말하자면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재해재난은 대규모 다양화. 그 다음에 지식기반 사회의 선도. 또 앞으로 가장 또 식상. 그것도 따라가야 하고, 고도사회의 개발만으로 하던 시절에서 이제 환경이라든가 인간성의 문제를 재해재난의 문제를 중시하고 앞으로 또 최대한 극복해야 돼서 삼중고라는 말을 그 당시 제가 그냥 쓴 게 아니고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아까 농업, 관광, 탄소, 삼중고 문제 이런 것들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상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게 그냥 지금 하루 만에 어떻게 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의견도 많이 듣기도 하고 보고도 받아보고 어차피 뭐 도에서 아까 들어보니까 모래병도나 불패나 보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조직표도 많이 보시고 그랬을 뭐 보상에 따라서 인적 쇄신도 당연히 뒤따르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사람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아직은 제가 사람을 모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 뭐 인적 자원들이 정확히 뭐 벌써 한 10년 제가 떠나 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은 또 와서 하면서 파악이 되고 하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을 좀 아시겠지만 인크리멘탈적입니다.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나가는 거지 확 뒤집는 방식은 그 무리수도 따를 수도 있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쪽으로 점진적 개선을 통해서 번역을 일궈내 그런 부분이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이루기보다 일정 기간별로 단계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의회가 구성이 새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의회가 오면 또 의회하고 또 논의 협의 문제도 있고 그것도 우리 조직에서는 충분히 논의해나갈 부분이거든요. 의회를 무시하고 가시면 지자직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종합적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언급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수없이 얘기했듯이 저도 시에 있을 때 도에서 어떤 관여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의 태도를 봐가면서 저도 뭐 혹시 할 말이 있을 때는 하지 지금 제가 미리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쩌고는 말을 하는 것은 좀 주제 넘은 말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투표율 그 지지율 69%의 의미를 한번 한번 편하게 말씀해 저는 뭐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끔 솔직히 얘기해서 돌아다니면 뭐 최다 득표율, 최고 득표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거 엄청 짐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사랑을 받은 것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새누리당 측에도 일정 부분 표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종합 문제나 그 정치적 의미도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국민들이 표를 줬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의미로 잘 좀 조화롭게 한쪽으로만 가지 마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합들여서 바르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또그 오늘 비추선장의 절반이 이제 무소속인데 교사께서는 이제 트렌치인데 시군과의 사업 부분 편집하는 부분을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시장 군수와 완전 정치하는 사람과 좀 다릅니다. 잘 아시지만 저도 시장사에 있어봤고 이제 저쪽에 이제 도에서도 과거에 이제 20년 근무해봤지만 일로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로서 이건 정치적 의미에다가 너무 비중을 두기보다는 결국 시장님, 기초장장이나 광역이나 전라북도 발전시키자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것으로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생각을 안 맞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잘 그 융화가 되리라고 보고 저는 앞으로 시군과 철저하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이라는 것은 회의를 자주 오고 소통하자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서로 지위를 인정해주면 소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하고는 그냥 사적으로도 저는 가끔 만날 생각입니다. 꼭 공식 회의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읍을 갔다 그러면 정읍시장님 아유 막걸리 한잔 합시다 하면서 얘기도 좀 편하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공식석상에서 부감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은 정겨운 자리로 만들어서도 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로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한 살이 되어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꿈은 그래요. 지금 꿈은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만나고 한잔 가보고 잘 사업해갈 생각입니다. 인선 4개오기 때도 그런 말씀들 많이들 지적되고 있지만 측근 인사, 소비 인사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비춰지기도 하고 또 관련돼서 상당히 뭐 여러 예하 산하기관이라는 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또 애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 어떻게 풀어가시죠? 저는 아직은 뭐 인사 부분은 사람을 놓고 고민해보거나 이런 건 아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게 순수한 도전과 관련된 일의 부분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의미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 뭐 비서실이라든지 홍보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하고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이 하는 거고, 도정에 있는 다른 국장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앉거나, 예를 들면 뭐 복지 업무를 다배할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앉거나,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시에 있을 때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단장 한 사람도 정치적 차이는 사람, 오히려 너무 안 해서 불만을 받았지, 그런 걸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공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자리에 앉혔지, 내 사람을 은근히 심기 위한 엉뚱한 작업을 해서 뭐 거꾸로 하고 그런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런 것을 견지할 그 산하의 출연기관이 한 2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사님 요즘에 이제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당장 그것도 이제 임기들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 계신 분이 더 잘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맞는 사람인가? 지금 업무는 정책 의지하고 같은가? 이건 본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 오히려 안 들어가 봤으니 모르고. 그래서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처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서 그만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까지 진도 나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갈 사람도 있고 그런 진도 넣지 마시고 뭐 앞으로 출산인데 그렇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맞아 출산, 말하자면 인구가 답답하게 있어요. 사람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사람이 지금 사람을 위한 정책인데 다문화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기가 되게 힘들다 하는 정도로 좀 심각하거든요. 뭐 인구 유입 정책이 일어나는 거 이제 뭐 기업 유치하고 그러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출산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출산 사람 늘리는 문제는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아까도 제가 사람 오게 하겠다. 상주 인구가 늘리기라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주 인구.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사람이 많이 와서 장사는 잘 되죠. 상주 인구까지도 팍팍 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경제가 살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와서 많이 쓰고 경제 살려주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잘 살고 뭐 이러는 것도 쉴 수 없는 한 방편이니까 출산장려도 하고 인구도 늘어나게 하고 기업 유치도 당연히 하고 어떻게든 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건 당연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모인다는 뜻을 꼭 인구만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방문하게 하고 놀러 오게 만들고 흔한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광도요 며칠씩 모고 가는 관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부산도 단일치기 합니다. 서울에서 다 KTX 타고 가서 하루 놀고 저녁 먹고 집으로 와요. 그런 세상에 며칠씩 모고 가라? 이건 좀 관광 정책을 잘못 펴고 지금도 그냥 단순 논리로 머무르는 관광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머무르는 관광이 안 되면 많이 오게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다녀가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건 제가 확실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귀농귀촌 같은 것은 시대의 흐름이 잘 유도하면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좀 유도해볼 만하다고. 도시에서 퇴직하고 또는 중간에 온 사람들을 최대한 흡수하고 싶다 하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 관광이 갖는 취업비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기업이 들어야만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도 너무 한쪽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체험마을이 쓰면 그 체험을 유도하고 주선해주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안내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도시인이 또는 대학생이 밀려올 수밖에 없고 안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모으는 방법을 출산으로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출산은 출산대로 가되 결국은 여기서 직업을 구하게 되고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공장이나 이런 쪽만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체험 또는 머물러서 거기 여행을 막말로 그러면 여행 가이드만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일자리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가 예를만 들었으니까 해서 일단 사람이 많이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겨나서 먹고 사는 직업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호텔이 별로 없어서 이제 호텔 하나가 들었으면 호텔 하나로 먹고 사는 일자리 엄청 많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 이제 예를 들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다양화시켜 관광산업으로 농업농촌으로 또 탄소산업으로 이렇게 다변화시켜서 일자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직 개편으로도 방문이 있겠지만 관광 탄소 이렇게 해서 농업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관광의 일자리를 늘 걸로 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할 때 그게 정말로 그런 분들이 영입할 수 있다면 중앙에서도 영입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일단 공약에는 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것도 다 관광에다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문화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고 관광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둔 재단으로 문화와 함께 가겠다는 게 지금 단순 저에서 하다 말은 문화재단으로는 조금은 방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리고 관광 정책을 하나만으로 예를 들면 관광과가 관광국이 있다고 관광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림국에도 농촌관광 담당과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하는 또 자연 생태 쪽에도 관광과가 있어야 되고 또 전통문화 쪽에도 관광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이름은 애매하지만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막연하게 지금은 그렇게 이게 관광국이 혼자 앉아서 농촌 관광도 다 하고 저 산림 관광도 다 하고 전통 이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관광국 안에 그렇게 지금 되잖아요. 농촌 관광, 한수. 그럼 농촌 개발하는 것도 따로 있고 아니 관광 업무를 이거나 하고 그 안에서 그 업무를 기능 지분을 힘드는 거 아닌가요? 국교를 분산하면 오히려 더 그러면 농업을 하나도 모르는 관광으로만 농업이 접근이 됩니까? 농업이 발전해야 관광도 되는 거지. 그냥 관광으로만 농업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농업 관련 아니 아이디어 있으면 줘보시라고. 예를 들면 모짜리 하는 것도 체험이 될 수가 있고 호박 키우는 것도 체험이 되는데 관광으로만 그 농업도 다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하는 쪽에서 농업으로 하되 2차 산업화 되는 쪽에 관광은 거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관광 정책을 흐름을 가는 건 별개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특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새누리당 덕철군 후보가 그 고소한 건 어떻게 추가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 건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 저는 아직은 선거 이제 끝났고 그런 것까지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일정 우리 캠프에서 알아서도 할 일이니까 저는 이제 도전 부분만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들어봐주시고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멍멍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제안을 해요. 제안을 쉽게 그냥 앉으면 제안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비유대로 이랬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제가 이 창고가 지금 용량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러니까 그 경제를 많이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듣는 데까지 이제 최대한 듣고 그 제가 이제 메모 그 해나가면서 하고 어차피 다 이 모든 일은 저에 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히 막 몰아서 그 답을 지금 제가 다 드린 얘기도 그 제가 예라고만 했지 특정된 것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진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막 주세요. 좀 참고 안에 일단 가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아직은 말씀드리면 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마이크 뭐?